아,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이래서 이 약배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 칸 더 가겠습니다. 몇 칸 더? 세 칸 더, 세 칸 더. 콘센트를 그냥 뽑아버립니다. 제가 지금 사온 스프링 요걸로 바꿀 겁니다. 스패너로 이제 잘 잠궈서 물이 안 새게. 난이도 완전 합급인데요. 짠. 와, 튜닝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가찌아 클래식 프로 OPV 스프링 튜닝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아, 옛날 멘트 나와버렸네. 젠장. 집중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가찌아 클래식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홈카페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 대체로 1, 20만 원 정도에서 머신을 구매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된 홈카페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비싼 머신을 쳐다보게 된다면 대부분 고민하시는 것이 가찌아 클래식 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얘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업소용 머신에 견줄 정도로 굉장히 스펙이 좋다. 58mm 포타 필터를 가지고 있고 3웨이 밸브가 들어가 있고 스팀의 파워도 훨씬 더 강력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가찌아 클래식 프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OPV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OPV가 뭐냐면 과압 방지 밸브인데 가찌아 클래식 프로는 OPV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OPV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가찌아 클래식 프로는 OP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 높은 압력으로 세팅을 해놨는지, 그리고 OPV 튜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OPV 튜닝하기 전과 후에 커피 맛의 차이도 관능평가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굉장히 다채롭게 담겨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OPV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찌아 클래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하게 되면은 OPV로 인해서 리미트가 걸리는 압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찌아 클래식 프로는 한 13바, 13.5바 이 정도까지 과압 방지가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스프링을 뽑아가지고 니퍼 같은 걸로 잘랐어요. 한 줄 자르고 두 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력을 줄여갖고 뭐 9바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스프링 만드는 회사에서 9.4바, 9.5바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규격으로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튜닝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옵션에서 커피 머신을 누르시면은 가찌아 클래식 프로에 딱 맞는 요 스프링이 봅니다. 이걸 이용해서 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분들만. 자, 지금부터 그러면 OPV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가정용 머신, 이런 형태의 가정용 머신은 바이브레이션 펌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좌우 반동 바이브레이션으로 압력을 만들어주는 펌프예요. 그래서 이 펌프는 애초에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몇 바짜리 펌프다 하고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바짜리 펌프다 그러면 9바까지만 걸리는 펌프고요. 뭐 15바짜리 펌프다 그러면 최대 압력 15바까지, 그러니까 15바가 걸리는 펌프고요. 20바짜리 펌프면 20바가 걸리는 펌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이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압력은 9바죠. 그죠? 9바를 원하기 때문에 OPV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펌프를 20바짜리를 넣어 놓았다면 9바에서 리미트가 걸리게끔 9바 이상의 압력이 걸릴 경우에 OPV를 통해서 배수구 쪽으로나 아니면 다시 수통으로 압력을 빼주는, 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OPV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반드시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9바 이상 딱 걸리면은 물이 옆으로 찍 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압력이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9바에다가 세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찌아 클래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바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식한 추출을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 보통 12바, 13바 언저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머신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2바 정도로 OPV를 세팅해서 나왔었어요. 제가 써봤던 다른 머신들도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나왔었어요. 왜냐면 클래식한 추출,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원샷에 7g, 투샷에 14g, 16g 정도를 담았을 때 걸리는 압력, 25초에 30mm, 원샷 30mm씩 추출했을 때 걸리는 그 압력이 나오려면 펌프에서 12, 3바 정도가 걸려줘야 그룹 패드에 걸리는 압력이 9바 정도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왜냐? 추출이 되면서 그룹 패드 밑으로도 압력이 빠지거든요. 일로도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은 12바 정도가 돼야지 여기서 빠지는 속도까지 계산을 했을 때 9바 정도가 여기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추출했을 때.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그룹패드 요 바로 앞단에다가 압력 게이지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머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추출을 하게 되면 이 그룹패드에 몇 바가 걸리는지는 사실은 모르고 추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얘는 지금 펌프 압력 게이지가 없지만 어떤 머신들은 여기 압력 게이지가 있는 머신들 있죠. 근데 이 압력 게이지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도 압력이 다르거든요. 펌프에 가까이 달려 있으면 펌프에서 걸리는 압력이 그대로 여기 나올 거고요. 그룹패드 위에 걸려 있으면 그룹패드에 걸리는 압력이 측정이 될 겁니다. 머신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찌아 클래식 프로가 출고될 때 OPV가 13바로 맞춰져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클래식한 추출 세팅을 맞췄을 때 여기서 걸리는 압력이 9바가 되려면
펌프는 13바까지 걸리는 게 맞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클래식한 추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항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30초 추출을 기본으로 잡고 35초 추출까지도 권해드립니다. 거기다가 바스켓도 이제는 16g 바스켓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바스켓조차도 20g 이상 IMS 바스켓 또는 이제 저항이 많이 걸리는 VST 바스켓, 요즘에는 이제 고수율 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미세하게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분쇄도 이빠이 쪼아에 추출되는 또 그런 바스켓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게끔 도직량도 많이 걸리는 이런 바스켓들도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추출 자체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천천히 나오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스켓에 걸리는 압력도 이제는 9바를 넘어가지고 펌프에서 13바가 걸리면 여기도 거의 12바, 13바까지 걸리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약배전 추출도 요즘에는 흔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강배전 위주로 이탈리안 추출을 했는데 이제는 약배전 추출도 하다 보니까 약배전이 저항이 더 많이 걸립니다. 허니컴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분쇄도도 더 가늘게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OPV 세팅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프링 튜닝을 많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좀 중강배전 추출을 일단 OPV 세팅을 안 한 순정 상태로 한번 추출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약배전으로도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맛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OPV 스프링 튜닝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튜닝한 다음에 중강배전 추출도 해보고 약배전 추출도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1g 무난하게 들어가네요. 일단 해봐야 되니까 분쇄도 너무 가는가? 물 흘리기 끓는 물 나오니까 잠깐 빼주고 우간다 주쿠카 보라입니다. 오, 잘 나오죠? 속도도 적당하고 뒤에 가서 살짝 풀리는 느낌이 있네요. 요게 아마 조금 과압이 걸린 게 아닌가. 압력이 모이고 모여갖고 60mm 딱 받아볼게요. 크게 심한 채널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쇄도를 한 칸 더 가늘게 써가지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일렁일렁하는 느낌이 든다, 그죠? 바텀리스를 쓰기에는 이 과압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뭔가 계속 일렁일렁하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까지. 물총이 이번에는 거의 안 생기긴 했으나 뭔가 약간 일렁일렁 하면서 나온다, 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느낌이면 약간의 과압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잔 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약배전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약배전 추출도 왠지 튜닝 안 하고도 꽤나 맛있게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일단은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잔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면 쓴맛이 준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일렁일렁 하는 게 과압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채널링이 나는 거거든. 튜닝을 하면 채널링이 줄기 때문에 커피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OPV를 튜닝을 하는 게 쉬워질 겁니다. 근데 분쇄도를 더 가늘게 쓰고 더 가늘게 써가지고 13바에 맞는 저항을 만들어주면 또 21g 가량 되는 추출에서도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튜닝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굉장히 밸런스 좋아요. 자, 두 번째 잔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서 저항을 더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더 부드럽습니다. 더 단맛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강배전 영역에서는 도직량이라든지 분쇄도를 바꾸고 추출량을 바꾸면 충분히 부드러운 커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너무 맛있게 나왔어요. 물총 현상이 생기는 걸 그대로 두고 추출을 하시면 아마 좀 채널링이 났으니까 쓸 거예요. 그리고 물총 현상이 안 생기게 하려면 도직량을 높은 상태에서는 분쇄도도 차라리 더 가늘게 쓰고 해가지고 13바에 버금가는 그런 저항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58mm 안에서. 그러면 분쇄도 좀 제법 가늘어져야 될 거고 추출 시간도 좀 더 느려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1:2 추출 절대 안 돼요. 천천히 추출할 때는 1:1.5 또는 1:1.4까지도 작게 추출해야지 클린컵 있으면서 바디감 좋게 나온다. 깔끔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론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OPV 튜닝을 안 해도 일단 중강배전은 전혀 결점이 없는 커피가 됩니다. 둘 중에 더 깔끔한 거 한 개 놔두고 약배전 추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직량을 많이 할 거면 그에 맞는 저항을 만들어주면 된다. 만들어주고 추출량을 조절하면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추출도 하고 저런 추출도 하고 이런 추출도 하려 그러면은 OPV 세팅 맞는 게 맞아요. 그냥 중강배전에서 한 잔에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 할 때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느냐? 사실 강배전으로 가면 갈수록 향미가 엄청 다채롭지는 않거든요.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강배전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맛이랑 바디감에 초점을 맞추죠. 클린컵, 단맛, 바디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배전을 하게 되면은 단맛과 바디감 위주의 추출도 해야 될 수 있지만은 향미와 클린컷만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OPV 튜닝이 필수가 된다. 그래서 9바 정도가 아주 과압도 아니고 아주 저압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다채로운 추출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화려한 추출을 하려면 오히려 6바, 5바 정도로 저압이 또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변압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자, 일단 약배전도 한번 해볼게요. 약배전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약배전 오늘 과감하게 핑크 버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분쇄도를 2칸 더 가늘게 하겠습니다. 추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2칸 더 가늘게. 아닌가? 한 칸만 가늘게 가는 걸로 해서 가볼게요. 22g 담겼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약배전입니다. 핑크 버본 엄청난 스페셜티. 오, 확실히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우와, 난리가 났죠. 이래서 이 약배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흡수 배출이 안 되니까 물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커피 사이로 흡수가 되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성분을 못 뽑아내고 압력이 많이 걸리면서 옆으로 막 새는 채널링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분쇄도를 한 칸 더 가늘게 했는데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가고 도직량도 좀 올려가지고 저항을 13바에 맞게끔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거는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엄청 넓고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한번 비워주시고, 저항을 많이 만드는 게 이번에 목표이기 때문에 23.7g. 와, 이렇게 해 말어. 해. 23.7g. 자, 과연 제발 천천히 기가 막히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봅시다. 고! 빠르다. 와, 이걸로 안 된다. 23.7g 했는데도 빠르다. 와, 빠르면 좀 더 많이 뽑으세요. 70ml까지 뽑아볼게요. 이건 일단 먹어보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쇄도를 3칸 가늘게 하고 23.7g까지 업도징 했는데도 빠르다고? 저항이 안 잡힌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3칸 더 가겠습니다. 몇 칸 더? 3칸 더, 3칸 더, 3칸 더. V. 오, 야, 충분히 맛있는데? 안 써요, 안 써요. F도 딱 적당하게 올라오고,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추출이 예쁜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충분히 바디감도 너무 잘하고 색깔도 지금 굉장히 진하게 나왔죠? 자, 3칸 더 가늘게 가보겠습니다. 23.6g입니다. 템핑이라도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을 만들었어요. 23.6g 담았고, 추출! 분쇄도는 지금 최고로 줄였고, 야, 그래도 빠르다고? 야, 이게 앵코 ESP가 분쇄도가 더 안 가늘어지네. 너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도 70ml 딱 받아보도록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그램 추출됐는지도 한번 볼게요. 짠! 44g 나왔네요. 물을 희석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더 깔끔해졌어요. 요거 한 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양상을 봤을 때는 이거 뭐 채널링 아니야? 와, 물총 현상 생기는데 이거 실패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먹어봤을 때는 크게 결점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약배전 했을 때는 1대 1.5가 지금 안 됐죠. 분쇄도가 안 나와, 저항이 더 이상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대 1.8이나 1대 1.9 정도로 추출하는 거죠. 1대 2까지는 안 갔어요. 1대 2가 넘어가는 순간 쓴맛이 좀, 그래서 추출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다 싶을 때는 추출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1대 1.5에서 1대 1.8, 1대 1.9 정도까지 추출량을 조금 늘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 느리게 하기를 원하니까 이 정도로 세팅을 잡으시면은 밸런스가 맞습니다. 먹어봤을 때 결점은 별로 없어요. 이거 먹었을 때 맛없다고 얘기할 사람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코 ESP 지금 분쇄도는 최대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0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추출하면서 추출 시간, 추출 양 보시면서 분쇄도 바꾸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 두 잔을 이렇게 세팅을 놔두고 지금부터 스프링 튜닝하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전원을 일단은 끕니다. 콘센트를 그냥 뽑아버립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뒤에 구멍 2개 보이시죠? 여기에 십자 드라이버로 푸는 나사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 2개를 풀면은 뚜껑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 2개를 뺐고요. 한번, 봐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뚜껑이 열립니다. 이렇게 뚜껑을 여세요. 그러면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요. 지금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뜨거운 물이. 어쨌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요거 빼면은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호수를 당기면 빠지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요거 육각 너트를 돌려서 빼면 이 안에 스프링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케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뺐습니다. 당겨서 빼면 돼요. 빼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너트를 풀어가지고 빼면 되거든요. 스패너가 필요하겠죠? 자, 10mm짜리 스패너로 푸시면 돼요. 요거는 나사 풀어지는 방향이니까. PV 밑에 행주 까는 걸 추천드린다고. 이거 풀면은 물 나와요? 해보신 분 있나 보네. 좋아요. 그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배선 있는 쪽으로 물이 가지 않도록. 난이도 완전 하급인데요. 나사 2개 뽑으면 뚜껑 열리고 호수 빼면 끝나고. 이거 그냥 철물점 가셔가지고 10mm 스패너 주세요 하면은 이거 딱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스프링하고 뭐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뽑아보면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죠. 요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기존 스프링이랑 제가 사온 스프링 보시면은 길이가 살짝 차이가 납니다. 와, 이 몇 미리 되겠노? 한 2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거보다 아마 이 장력 차이가 날 거예요. 좀 더 촘촘하죠, 기존 거는. 제가 산 거는 조금 더 너르죠. 요거를 바꿀 겁니다. 요거를 집어넣고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주시고 스패너로 이제 잘 잠궈서 물이 안 새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항상 모든 커피 머신 부품은 지그시 세게 했다가 빡 하면서 부러지면 이제 이거 지그시만 해도 물 안 셉니다. 그리고 나서 요 호스를 갖다 냅다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튜닝 끝. 이제 뚜껑만 덮으면 끝인데 뚜껑을 덮지 마시고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덮는 게 좋아요. 항상 모든 작업은 끝나고 나서 확인. 요로 물이 새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신을 켜볼 거예요. 뻥! 장난이에요. 네. 그럴 일 없어요. 아무런 그런 터질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뚜껑 덮기 전에 전원을 켜볼게요. 뻥! 장난입니다. 네, 아무 이상 없고 전원 불 들어왔죠. 이제 예열이 될 거고 추출 버튼 눌렀을 때 물이 새는지 이런 거 보면 되고 뺄 때는 빡셌는데 끼울 때는 스무스하다. 이 왜냐면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역방향으로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뺄 때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끼울 때는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으니까 잘 끼워주고 뺄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안 빼지는 겁니다. 네, 예열이 끝났죠. 이제 추출 버튼 눌러볼게요. 이로 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과연 그리고 여기 저항이 한번 걸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청소 바스켓 써가지고 저항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백플러싱 됐을 때 해볼게요. 일단 오 이제 물로 빠지죠. 안 새죠. 백플러싱 잘 되고 이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끝. 수월했다 오늘 작업이. 이제 재미나게 추출만 하면 되는 거야. 약배정 바로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핑크 버번 많이 남았으니까 분쇄도를 똑같이 해가지고 추출 양상이 어떻게 변했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직량도 일단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저항이 걸리는지 봐야 되니까 23.7g 아까랑 거의 똑같죠? 탬핑도 동일하게 좀 세게 해주고 오 느려졌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죠? 근데 여전히 분쇄도는 아직 조금 굵은 것 같긴 한데 일렁일렁거리는 게 거의 없어졌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까는 막 굉장히 굵은 물줄기를 쫙 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가는 물줄기가 됐죠. 이게 이제 압력이 줄었기 때문에 과압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자 이제 좀 안정화가 된 추출 약배전 핑크 버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결점이 있네. 진짜 미안한데 이거 그냥 먹었을 때는 와 애프터랑 뭐 클린컵 충분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먹어볼게요. 오 약간 넓어요. 막 많이 쓰진 않은데 비교를 하면은 집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물총 현상이 생겨도 추출 레시피만 잘 잡으면 충분히 맛있는 커피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상적인 추출로 이상적인 커피를 마시면 좋겠죠. 하지만은 이상적인 추출 양상이 아니라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압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압이 걸리면 이건 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압이 문제야. 이거부터 바꿔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과압이 걸리는 게 좀 리스크이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막 18바, 19바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추출 레시피를 조절하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맛보여 드리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맛있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튜닝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안 하셔도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약배전도 충분히 맛있게 추출이 가능하니까 노력해서 실력으로 커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채로운 다양한 추출 기법을 쓰려면 튜닝이 무조건 좋다. 과압은 사실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손가락만 갖다 가시면 되니까 좋아요 한 번만 좀 눌러주시고 봐주세요.